먼저 캔자스시티 칩스가 엣지 조지 칼라프티스와 4년 9,300만 달러라는 막대한 규모의 계약 연장에 합의를 했다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 중 개런티는 6,200만 달러이고요. 이것을 통해서 칼라프티스는 2030년까지 칩스에 잔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계약은 팀이 칼라프티스를 수비 프랜차이즈 핵심 자원으로 평가하고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고요. 디펜시브 라인의 안정 그리고 지속적 경쟁력 확보라는 전략적 의미가 담긴 결정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24세 칼라프티스는 지난 3년간 10세에서 24.5개의 색을 기록하며 꾸준한 생산성을 인정받았고요. 리그 최고의 태클이었죠. 크리스 존스 옆에서 상대 오펜시브 라인에게 뛰어난 매치업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칼라프티스의 가장 큰 강점은 매년 성장하고 있다는 점이겠죠. 23시즌에 비해서 24시즌 도 굉장히 성장한 모습을 보여줬고, 특히 패스러시에서 엄청난 스텝업을 보여준 만큼 칩스는 확신을 가지고 계약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라샨 게리와 몬테즈 스웨트의 계약보다 저렴하고요. 그렉 루소, 조시 스웨트 이 정도의 선수들보다는 조금 비싼 수준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루키 계약 2년에 4년을 더해서 총 6년을 묶어뒀기 때문에 지금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는 엣지 포지션의 몸값을 고려한다면 매우 팀 친화적인 계약을 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더 놀라운 점은 이제 24살이라는 거예요. 이 선수 21살에 데뷔했기 때문에 이제 24살이고 앞으로도 30살 이전까지 팀에 묶여있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트레이 스미스에겐 다소 선수에게 유리한 계약을 줬다라고 저희가 언급을 했지만, 이번 칼라프티스 계약은 매우 팀 친화적인 계약으로 보이고요.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을 기대할 수 있는 좋은 계약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린베이 패커스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클 잭 톰에게 패커스는 4년 8,800만 달러라는 막대한 규모의 계약을 안겨주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금액의 계약인데 아니 이 딜이 말이 되나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루키 시즌 마지막 해를 앞두고 연장 계약을 체결한 상황이고요. 톰 같은 경우에는 23시즌 그리고 24시즌 동안 오른쪽에서 34경기 연속 출발하면서 안정적으로 쿼터백을 보호해 왔습니다. 이 계약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쿼터백인 조던 러브를 잘 보호하라는 그런 판단에서 나온 계약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네요. 사실 많은 분들이 이 선수가 누구인데 이렇게 많이 받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PFF에서는 이번 시즌 올프로 퍼스트 팀에 선정됐던 선수이고, 윌 앤더슨이 사실 인터뷰를 했을 때 상대했던 태클 중 가장 상대하기 힘들었다라고 뽑기도 하면서 좀 이슈가 되기도 했죠. 그만큼 현재 패커스 오펜시브 라인 5명 중에서 가장 뛰어난 선수이고요. 가장 저평가된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2,800만 달러 수준으로 현재 라이트 태클의 최고 몸값이 형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한참 못 미치는 연평균 2,200만 달러 수준으로 계약을 했고, 거기에 개런티 금액도 3,020만 달러로 매우 저렴한 그런 계약을 하면서, 이 계약도 칼라프티스 계약처럼 팀 친화적인 계약을 한 것으로 저는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이거 갑자기 나온 소식이죠. 라스베가스 레이더스가 디펜시브 태클인 크리스티안 윌킨스를 방출했다는 소식입니다. 한국 시간을 기준으로 오늘 오전에 진짜 갑자기 올라온 소식인데, 윌킨스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 1라운드 13번 픽으로 마이애미 돌핀스에 합류를 했었죠. 그리고 활약을 펼치다가 지난 시즌 레이더스로 팀을 옮겨 막대한 계약을 체결했었습니다. 근데 윌킨스가 이번에 베테랑 계약 해지라는 명목으로 방출되었다는 소식이 갑자기 전해졌어요. 윌킨스는 트레이닝 캠프를 앞두고 PUP 리스트에 올라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 2024시즌 덴버와의 경기에서 발부상을 당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재활을 계속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레이더스는 방출했겠고, 전해진 이야기에 따르면 윌킨스의 재활 방식에 팀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지난달에 계약상 남은 3,520만 달러 보장 금액을 무효화하는 부분까지 선언을 했습니다. 현재 레이더스가 어떤 문제를 지적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은 상황이고, 윌킨스는 NFL 선수노조 넬파에 이의를 제기한 상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안 라포포트에 따르면 팀은 이제 수술을 받을 것을 권유했고요. 윌킨스가 이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복귀에 있어서 명확한 타임테이블이 형성이 되지 못하면서 2025 시즌을 앞두고도 언제 복귀할지 불확실한 상황이 오니까 팀 입장에서는 결단을 내린 걸로 보여요. 계약 당시에 25 시즌 베이스 셀러리 800만 달러, 그리고 26 시즌 베이스 셀러리 2,220만 달러가 보장되어 있었지만, 레이더스는 이제 제이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거를 무효화하는 선언을 했습니다. 대신 레이더스는 사이닝 보너스, 그리고 지난 3월에 또 로스터 보너스를 사이닝 보너스로 전환하면서 캐피트된 금액 약 4,500만 달러가 이미 데드캡으로 잡히게 돼 있는 상태고요. 맥스 크로스비와 윌킨스를 페어링 시킨다는 이 레이더스의 원대한 계획은 단 5경기 만에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현재 레이더스의 인테리어 디펜시브 라인 뎁스를 살펴보면
아담 버틀러가 1번 디펜시브 태클인 상태죠. 그래서 많이 윌킨스의 이탈로 많이 처참한 상태이긴 한데 뭐 시즌 시작도 전에 살짝 꼬여버린 느낌을 좀 지울 수가 없습니다. 현재 윌킨스는 복귀 가능한 명확한 시점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그래도 이 선수가 복귀한다면 여전히 다른 팀들에게는 매력적인 매물이지 않을까 싶고 언제 복귀하게 될지 그리고 어떤 팀에 가게 될지 계속 추적하면서 여러분들께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테네시 타이탄즈 소식입니다. 안 풀려도 너무 안 풀리죠. 쿼터백인 윌 레비스가 결국 시즌 아웃되었다는 소식이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수술을 받을 예정인데 7월 29일에 수술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이 통증 지속으로 오프시즌 훈련에도 복귀가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고요. 구단은 공식 발표를 통해서 윌 레비스는 회복에 전념하기 위해서 2025 시즌을 통째로 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서 타이탄즈를 1번 픽으로 지명한 캠 워드의 즉각적인 투입이 가시화된 그런 상황이고요. 모쪼록 윌 레비스의 쾌유를 빌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이제 4주차 마이애미전에서 당한 이 어깨 관절 부상이 시즌 중에도 계속 반복이 되면서 통증이 사라지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캠 워드라는 이제 강력한 경쟁자가 등장해서 사실 통증이 있음에도 OTA 그리고 미니캠프에서도 계속 참석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결국은 뭐 통증을 이기지 못하고 수술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써 타이탄스의 이제 쿼터백 1번 쿼터백은 확실하게 캠 워드가 됐고요. 사실 레비스가 복귀했을 때 다시 기회를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지만 이것 또한 캠 워드에게 달려 있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시즌을 보내고 안타까운 결말을 맞이하게 된 윌 레비스인데 결국은 캠 워드가 잘하느냐 마냐에 본인의 커리어가 또 달려있게 되는 그런 또 안타까운 상황이 펼쳐지고 말았습니다. 네, 하지만 저희가 반면교사 삼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죠. 뭐 지노 스미스를 포함해서 그렇죠. 베이커 메이필드도 있고 샘 다널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희망을 놓지 말고 잘 재발하고 훈련하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시애틀 시옥스 타이트엔드 노아 판트가 방출되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트레이닝 캠프를 앞두고 캡스페이스 확보를 위한 조치이다라고 전해졌고요. 원래 노아 판트의 방출은 계속해서 오프시즌이 시작할 때부터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시애틀 시옥스가 프리시즌 들어가기 전에 이런 결정을 확실하게 내리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900만 달러가 절감이 되게 되었고요. 노아 판트 같은 경우에는 러셀 윌슨을 덴버 브론코스로 트레이드를 할 때 이때 같이 맞 교환하는 대상으로 시애틀에 합류했던 선수죠. 현재 시옥스는 캡스페이스를 확보함과 동시에 현재 잘 성장하고 있는 타이트엔드 AJ 바너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려고 할 뿐만 아니라 이번 드래프트 상위 지명권을 통해 지명한 엘라이자 아로요에게 적극적인 출전 기회를 보장해주기 위해서 이런 선택을 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시즌에도 14경기 출전하면서 48캐치, 500 리시빙 야드를 기록하면서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결국 시옥스는 이 900만 달러의 가치에 손을 들어준 것 같습니다. 1라운드 전체 20번에 뽑혔던 선수인 것을 감안하면 기대치에 비해서는 아쉬운 커리어를 보내고 있는 선수죠. 현재 신시내티 벵갈스를 방문해서 워크아웃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벵갈스는 뭐 현재 마이크 게시키를 제외하면은 타이트엔드 뎁스에 약점을 보이고 있고 또 헤비 퍼스넬의 활용 비율을 좀 늘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여전히 500에서 600야드를 잡아줄 수 있는 타이트엔드 노아 판트가 굉장히 어울리는 팀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벵갈스에 가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이것 말고도 굉장히 많은 소식이 있었는데 뭐 대표적으로 뉴욕 제츠에서 쿼터백인 저스틴 필즈가 훈련하다가 처음부터 부상당해가지고 그쵸. 실려나간 그런 소식도 전해졌죠. 그래서 지금 제츠도 참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또 더 자세한 소식 들어오면 저희가 위클리 NFL을 통해서 정리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